2024년 9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공장 건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년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연 매출 500억 원, 직원 200명,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회사를 키우는 것으로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장남 박준혁, 32살, 5년 전부터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차남 박준호, 29살,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막내딸 박지은, 26살,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공장 앞 광장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철민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골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기계 한 대, 직원 3명. 이 회사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편에 서 있던 장남 준혁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냉담했어요. 오후 2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요한 결정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같은 안건을 2번 다루셨고 약속 시간도 자주 혼동하십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철민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실수를 했던 걸까? 최근 들어 약속을 깜빡한 적이 있었어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경리 최유진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씨를 뿌렸어. 아버지 일정표를 계속 조작해. 약속 시간을 틀리게 알려주고 중요한 메모는 빼버려. 조금만 참아. 곧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늙어가고 있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음날 오후 준혁은 유진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작성한 회의록이야. 유진이 펜을 들었어요. 날짜를 바꾸고 서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완벽해. 며칠 후면 추석이야. 그날 모든 걸 터뜨릴 거야.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민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오전 8시 준혁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김소희가 밝게 인사했어요.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고 이어서 지은도 왔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회사 일과 재산 분배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준혁은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같은 말을 3번씩 반복하세요. 지난주엔 중요한 계약건을 완전히 잊으셨어요.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아버지가 작성하신 회의록입니다. 날짜가 틀렸어요. 서명도 2번 하셨어요. 철민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초기 치매 증상이 분명합니다. 치매. 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필체가 정말 아버지 거 맞아요? 소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준혁이 아내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형, 정신 차려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철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절의 화목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편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완벽했어. 핸드폰을 꺼내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성공적이었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사장님 요즘 이상하시대. 치매 초기래.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점심시간 고문 회계사 안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준혁 이사님이 주요 거래처들에게 연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최유진 경리가 회사 계좌에서 소액을 빼돌리는 걸 봤어요. 철민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철민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철민이 최근 일들을 얘기했어요. 준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추석날 형이 보여준 서류 기억하세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해 볼게요.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서명이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대요.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철민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골프 모임에 나갔을 때였어요. 철민아, 요즘 건강은 어때? 친구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다음날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나 아직 60도 안 됐는데.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요. 철민은 서류를 집어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추석으로부터 2주가 지난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준호는 안미란과 함께 비밀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주말 저녁 회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리실로 향했습니다. 미란이 열쇠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로그인이 됐습니다. 한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개인 자료라고 이름 붙여진 폴더.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 기록이 저장돼 있었어요. 준혁과 유진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서명 위조는 완벽했어.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회사 지분 51%만 넘어오면 우린 자유야. 치매 진단서만 받아내면 경영권은 내 거야.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많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형의 모든 계획을. 준호가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후 철민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내가 나설 때다. 준호야, 변호사 친구들 중에 형사 전문가 있지? 그날 오후 준호는 로펌 동료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문서 위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요. 일단 회계 전면 감사를 진행하세요. 다음날 회사에 공지가 떴습니다.
정기회계 감사 실시. 준혁은 공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후 회계법인의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약 3억 2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됐습니다.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최유진 경리입니다. 하지만 승인은 준혁 이사가 했습니다. 보고서 정식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형인데. 형이 아니다. 이제는 범죄자일 뿐이야. 그날 저녁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횡령과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10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준호가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변호사 김태원도 함께였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에 정밀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좋아. 진행하자. 오후 2시 철민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항목 정상이에요. 인지, 기능, 정상 범위, 치매 관련 증상 없음. 철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준혁이를 고소했다. 지은이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동생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어요. 아빠 결정을 지지해요.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죠. 한편 준혁의 집에서는 부부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당신은 몰라도 돼.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날 소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철민은 며느리 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가야, 괜찮니? 내 잘못이 아니야. 소희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준혁이가 최근 몇 달간 어떻게 지냈는지 증언해 줄 수 있겠니? 네, 하겠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또 다른 전략을 시행했어요. 일부러 회사에서 건망증을 연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준혁이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더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란도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함정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이사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최근 몇 달간 사장님의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대표이사직을 정지하고 제가 임시로 경영권을 맡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나도 준비한 게 있다. 서울대병원 정밀검사 결과다. 모든 항목 정상. 치매 관련 증상 전혀 없음.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메신저 대화가 떴습니다. 아버지 서명 위조는 완벽했어. 회사 지분 51%만 넘어오면 우린 자유야. 치매 진단서만 받아내면 경영권은 내 거야. 임원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어요.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준호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6개월간 총 3억 2천만 원. 이건 외부 회계법인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준혁은 말을 잃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안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소희였습니다. 저는 준혁의 아내입니다. 아니, 곧 전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당신이 최유진과 바람 피운 것도 알아요.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준혁의 이사직 즉시 해임. 회의실 밖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준혁은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준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1월 초 두 번째 공판 날이 밝았어요. 이번엔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준혁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검사의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해자가 친아버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공범 최유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안미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소희였습니다. 최유진과 만나는 것도 봤습니다. 다음은 의학 전문가 증인이었어요. 박철민 씨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정상입니다. 58세 나이 대비 우수한 인지 능력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 밝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됐어요. 피고인 박준혁, 일어서십시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친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문서를 위조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쿵. 피고인 최유진, 일어서십시오. 공범으로서 횡령에 가담했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각각 5억 원씩 연대하여 배상하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준호는 법정을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판결 났어요. 형은 징역 4년, 유진은 3년이에요. 철민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알겠다. 철민이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니까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어요. 철민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우리 회사의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번 3월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는 제 둘째 아들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는 이혼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뭘 할 생각이니? 지은이랑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려고요. 좋은 생각이구나.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회사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준호는 경영을 배우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2월 철민은 준혁을 면회 갔어요. 판결 후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럭저럭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4년이야. 긴 시간이지만 내 인생은 아직 남아 있어.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철민은 구치소를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아니었어요. 3월 준호의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일궈온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민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든든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 지은, 그리고 소희까지 함께였어요.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철민은 생각했어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4월 봄이 왔습니다. 회사 앞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철민은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 3일 정도만 회사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5월 어느 날 철민은 아내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준혁이가 잘못을 저질렀어. 교도소에 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준호가 회사를 잘 이끌고 있어. 소희도 새 출발했고 지은이도 잘하고 있어. 당신이 보고 싶어. 많이. 하지만 나 이제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6월 지은과 소희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의뢰가 쏟아졌어요. 철민은 가끔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딸과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게요. 지은이 아메리카노를 건넸어요. 잘하고 있구나. 네, 아버님 덕분이에요. 7월 회사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10% 성장이었어요. 준호의 경영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잘하고 있어. 준호야. 9월 가을이 왔습니다. 1년 전 추석날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올해 추석은 평화로웠습니다. 준호, 지은, 소희가 모였어요.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준혁 형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더라. 반성하고 있어. 출소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건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지. 식사 후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았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예쁘다. 지은이 감탄했어요. 철민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이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것.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12월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철민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추석날의 배신, 치매 소문, 법정 다툼,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어디서 볼까? 회사 앞 식당이요. 지은이랑 소희도 올 거예요. 좋다.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었어요. 철민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깨끗한 출발처럼. 철민은 눈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탐욕은 가족을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낸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권력보다 소중한 건 신뢰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함께하는 것이다. 58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였어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어요. 아빠, 지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준호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아버님 빨리 오세요. 추우시겠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은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들이 있어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순수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철민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그렇게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밝아왔습니다.